예,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고 또 투자 전략 아이디어 한번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방송하다 보면 물론 시장이 안 좋아진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은근히 바이오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돼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3월쯤 되면 좀 어깨 피지 않겠어 라는 얘기들도 종종 들려옵니다.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요즘에 그 IT가 워낙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로 좀 약간 심리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뭐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역시 옥석은 좀 가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장은 사실 뭐 이게 나만 하는 종목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오늘 또 꽤 선전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 한번, 그러니까 업종이나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약 개발이나 뭐 바이오가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신약 개발한 바이오텍도 있고, 이 복제약이죠.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이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인 그 CMO라고 위탁 생산, 마치 그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수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공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제약회사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삼성바이오가 이제 글로벌 다른 업체들 제끼고 1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이제 CMO 같은 뭐 그런 기업들,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뭐 중소형 제약사들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 중에서 코로나19는 당연히 이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일반 중소 제약사들은 지금 이 환경에서 좀 상당히 타격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데, 다만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신약 개발이나 CMO는 코로나19랑은 사실은 전혀 별개 이슈입니다. 전혀 뭐 어떤 타격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개 쪽은 잘 보실 필요는 있고, 다만 신약 개발은 여러분도 뭐 계속 그동안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임상 실패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 올해도 이제 4월에 뭐 미국에서 아마키 열리는데 제넥신이나 이런 회사들 기대감 분명히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결과 잘 나오면 좋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모르니까 그럼 그때 가서 좀 판단할 문제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이오 시밀러하고 위탁 생산에 관련된 좀 기업들 좀 계속 올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만 해도 사실 유럽 쪽에서 셀트리온이 잘 나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동안 정말 고전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워낙에 이제 이걸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싼 약품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험 목록에 등재를 해가지고 이 셀트리온 영업하기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작년에 그래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이제 이 보험사가 그걸 이제 등록 명단에 이제 올려가지고 셀트리온 제품 중에 이제 일부를 올렸는데, 결국 이제 그 처방을 공고할 수 있는 이제 목록에 올라간 거죠. 그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뭔가 이제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좀 확보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버니 샌더스도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 미국의 약가가 너무 비싼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코로나19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검사비가 무려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의료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선 주자들도 의료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러면 신약보다는 복제약으로 처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어차피 성능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서 유럽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뭔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환경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CMO인데 위탁 생산, 아까 제가 잠깐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언급은 드렸지만 이게 한국 기업들이 은근히 좀 잘해요. 사실 셀트리온도 잘하는데 셀트리온 이제 자기네 물량 생산하기 바쁘기 때문에 외부 위탁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삼성바이오는 이제 대부분 다 위탁 생산을 해줘가지고 지금 이익도 많이 나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CMO 같은 게 왜 좋냐면 글로벌 블록버스터 그 신약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그게 개발이 되면 자기네가 약을 만들진 않아요. 설계도를 줘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고, 바이오 시밀러는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서로 이제 제약사들이 서로 만드는데 이게 점점 만들면 만들수록 누군가는 또 대신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야 자기가 만들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제약사들은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럼 삼성바이오가 됐건 또 한국의 다른 CMO 위탁 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검증된 회사들, 약이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은 바이오에서는 일단 검증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에서 그냥 이제 신약은 그냥 약간 저는 복불복 같아요. 그냥 좀
운 좋으면 또 좋은 또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정말 또 안 좋게 흘러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바이오시밀러와 CMO는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 종목으로는 일단 저는 셀트리온하고 ST팜 오늘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요즘 들어서 바이오 얘기를 조금 더 자주 하게 됩니다만은 뭐 다 잘 나간다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야 될 텐데 바이오시밀러 쪽과 그다음에 CMO 관련해서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셀트리온과 그리고 ST팜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예. 더 소개해도 될까요? 네, 좀 더 예. 그러니까 어떤 셀트리온하고 ST팜인데 예. 요거 그냥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해드려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셀트리온 작년까지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익도 이렇게 자꾸 좀 변동성이 크고 그런데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저는 좀 좋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건 빠지지도 않고 셀트리온도 주가 너무나 견조하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선 코로나19 뭐 테마 붙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신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올해인데 올해 왜 그러냐면은 그 트룩시마라는 제품이 미국에 나왔는데 유럽에선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출시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점유율이 5%까지 지금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IR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는 한번 셀트리온 믿고 저는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이렇게 하방정식에서 보이고 있고 작년에 안 좋은 거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트럭시마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 점프업을 하면 이익률 증가하고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이 한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그 ST팜은 뭐냐면 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ST팜은 원료 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RNA라고 요즘에 좀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그 핵산이라고 그러죠. RNA 치료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요. 근데 약간 다른 거는 기존의 항체 치료제는 그 질병에 직접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질환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건데 네. 이 치료제는 뭐냐면은 그 RNA나 DNA 같은 유전자 있잖아요. 유전자 예. 정보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게 근본 원인인데 그거 자체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쪽 시장이 커진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누군가 또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ST팜이 그쪽에서 글로벌 3위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선 1위고 근데 이쪽에서 올해 좀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주가 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좀 폭락하죠. 폭락하는데 기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이어지니까 ST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ST팜까지 주요 포인트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도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둘 다 좋고, 그러니까 좀 큰 거 좋아하시면 셀트리온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올해는 좀 한번 좋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ST팜은 좀 탄력적인 거 좋아하신다면 오늘 정말 많이 빠져서 기회 같아요.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ST팜 같은 경우에 오늘의 급락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막 급하게 넘어가려고 네. 했던 이유가 요즘에 제약바이오 물어보면 마무리는 전문가들이 건기식으로 네. 마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앞에서 인기 있는 종목 중에서도 김민수 대표가 한번 건기식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염승환 차장님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만 지난해 예전에 하반기에 한번 했었죠. 한번 네. 건기식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물론 그때와 지금의 포인트는 좀 다르긴 네. 합니다만 건기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시장은 계속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더 자기 면역력 좀 하긴 네. 저도 안 어쩔 수가 챙겨 없어요. 먹는 스타일인데 네. 매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진정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됐으니까 난 더 이상 신경 안 쓸래.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 트렌드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사스 터졌을 때 중국의 알리바바란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이제 쇼핑을 하게 되니까 쿠팡도 여러분들이 뭐 꼭 물론 100% 이것 때문은 아닌데 2015년도 메르스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엄청 성장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걸로 그냥 수혜 업종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건기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실제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점프를 하고 있대요. 2월 달에.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잠잠해지면 좀 더 다운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트렌드는 가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건기식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제가 왜 건기식을 좀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트렌드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는 종근당 홀딩스 한번 언급드렸는데 올해는 서웅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서웅이라는 기업이 이거 그 제약회사 아닌가? 맞습니다. 원래는 제약회사인데 여러분들 그 알약 많이 드시잖아요. 그 캡슐 알약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 서웅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캡슐 알약 이 점유율 만드는 게 거의 한 95% 됩니다. 거의 국내에선 이 기업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는 어차피 성장 계속 나와요. 캐시카우입니다. 근데 건기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나서 매출액이 지금 계속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OEM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 브랜드로 뭘 상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그 CMO랑 비슷한 거죠. 주문 받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게 건기식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막 브랜드 회사들이 뛰어듭니다. 이게 OEM 업체한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은 커지지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도 나도 막 뛰어드니까. 근데 OEM 회사들은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검증된 회사가 우리 한국에서는 노바렉스가 1등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도 주가 많이 갔지만 서웅이란 기업도 지금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 경쟁 자체는 OEM 회사들한테 너무나 좋은 거죠. 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서웅 한번 좀 생소하셨던 분들 뭐 성장 믿고 한번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감가상각비를 털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감가상각비 한 50억이 없어져요. 그럼 이익이 무조건 50억은 늘어납니다. 기본 베이스가. 그런 관점에서 좋고 PER도 10배밖에 안 됩니다. 워낙 싸니까 올해 건기식에서 많은 종목들이 언급됐지만 제가 봤을 때 서웅이란 기업을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올해 서웅 투자하시면 분명히 저는 좀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듣고 우리 담당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궁금한 그 성캅셀의 그 성. 네, 성 맞습니다. 그 알약. 그렇죠. 오히려 맞습니다. 상장사는 아닌데 성캅셀로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서웅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봤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이나 주요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뭐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뭐 다음 주 일정에서는 뭐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것들은 뭐 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안 좋게 나오지만 그거 뭐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달에 뭐 한국 경제 성장률도 발표되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일단 오늘 그 정부에서 16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가 나왔잖아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사당이 이제 뭐 논의를 해서 추경을 발표를 할 텐데 추경 예산안이 뭐 내년 그러니까 3월 11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국회에 제출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파격적인 뭔가가 좀 나와주면 그 중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동안 올라갔던 게 정부에서 돈 풀어서 이게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뭔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좀 시장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정부에서 조금 더 좀 강력한 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계속 좀 국회든 정부든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이제 2,000포인트가 깨졌는데 코로나19 리스크도 있지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IT까지 이제 분기가 주도주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래서 더 커졌는데 어쨌든 당분간 주도주 회복은 좀 어쩔 수 없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안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기식 또 바이오 영향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은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점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공식품이 판매가 워낙 잘 되니까. 그래서 약간은 그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주시고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진정되면 IT도 갑니다. IT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좀 빨라요. 그래서 IT보다는 일단은 바이오 음식료부터 먼저 좀 투자를 하시고 차후에 시장 좀 진정되면 IT로 시선을 한번 돌리셔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이오 안에서도 방어적인 성격의 바이오주들 그리고 음식료도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IT도 언젠가는 가긴 가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보면서 타이밍 한번 나중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판단하시면서 이 시장 잘 버티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